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겪었고 똑똑히 기억하는 일인데 다른 누군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할 때의 그 혼란스러움. 혹은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고 있었던 순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조종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최근에 만들어진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무서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서서히 불안감과 무력감에 젖어들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혼란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그 기원은 어디이며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 당신의 경험과 감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왜곡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기원을 알면 이 심리적 조종이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유래했죠.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물건들을 몰래 숨기거나 위치를 바꾸고 가스등의 불빛을 일부러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가 집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또는 저 물건이 어디 갔죠? 라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또 헛것을 보는군.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라며 아내를 몰아붙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감각과 기억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판단을 남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극 속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정신적 학대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무대 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즉시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라며 경계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첫 단계는 바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당신의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당신이 그를 완전히 믿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부터 아주 서서히 작은 말 한마디, 미묘한 표정 하나로 당신의 현실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째,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부인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의 세부 사항을 살짝 바꾸어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항의하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력을 탓합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속상함이나 분노를 표현하면 넌 너무 예민해.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며 당신의 감정이 비정상적이거나 과한 반응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내가 날 자꾸 화나게 만들어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결국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조종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가스라이팅이 더욱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교묘한 통제와 비난을 관심이나 걱정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사이처럼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에서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는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내 기억과 판단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한 일이 맞나? 어쩌면 꿈에서 겪은 일일지도 몰라. 라며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둘째, 별일 아닌 일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혹은 내가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미안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내 감정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와 같이 상대방의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감싸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넷째, 내가 너무 예민한가? 또는 나 혹시 미친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집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그 사람의 허락이나 의견을 구해야만 안심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정신적으로 그에게 종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가스라이팅에 덧에 빠지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과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살피는 사람일수록 조종자의 의도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학대는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파괴되며 심한 경우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안개 속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바로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고 느낀다면, 혹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왜곡된 현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메모보다는 종이에 직접 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록은 쉽게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지만 당신의 손으로 쓴 기록은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가 혼란스러울 때 이 기록은 당신의 기억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대화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고립시켜 힘을 빼앗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당신이 겪는 일을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상담 전문가에게 털어놓으세요. 외부의 시선은 당신이 겪는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당연해 라는 지지 한마디가 무너진 당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으세요.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겪었다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야. 내 판단이 옳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겠지만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록해둔 것을 다시 읽어보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며 당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세요. 넷째,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조종자가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려 할 때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지금 그렇게 느껴. 내 감정은 소중해. 또는 나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당신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중심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이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작은 빛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을 헤쳐나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굳건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겪었고 똑똑히 기억하는 일인데 다른 누군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할 때의 그 혼란스러움. 혹은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고 있었던 순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조종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최근에 만들어진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무서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서서히 불안감과 무력감에 젖어들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혼란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그 기원은 어디이며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 당신의 경험과 감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왜곡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기원을 알면 이 심리적 조종이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유래했죠.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물건들을 몰래 숨기거나 위치를 바꾸고 가스등의 불빛을 일부러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가 집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또는 저 물건이 어디 갔죠? 라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또 헛것을 보는군.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라며 아내를 몰아붙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감각과 기억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판단을 남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극 속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정신적 학대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무대 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즉시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라며 경계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첫 단계는 바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당신의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당신이 그를 완전히 믿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부터 아주 서서히 작은 말 한마디, 미묘한 표정 하나로 당신의 현실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째,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부인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의 세부 사항을 살짝 바꾸어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항의하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력을 탓합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속상함이나 분노를 표현하면 넌 너무 예민해.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며 당신의 감정이 비정상적이거나 과한 반응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내가 날 자꾸 화나게 만들어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결국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조종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가스라이팅이 더욱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교묘한 통제와 비난을 관심이나 걱정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사이처럼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에서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는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내 기억과 판단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한 일이 맞나? 어쩌면 꿈에서 겪은 일일지도 몰라. 라며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둘째, 별일 아닌 일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혹은 내가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미안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내 감정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와 같이 상대방의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감싸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넷째, 내가 너무 예민한가? 또는 나 혹시 미친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집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그 사람의 허락이나 의견을 구해야만 안심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정신적으로 그에게 종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가스라이팅에 덧에 빠지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과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살피는 사람일수록 조종자의 의도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학대는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파괴되며 심한 경우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안개 속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바로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고 느낀다면, 혹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통제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왜곡된 현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메모보다는 종이에 직접 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록은 쉽게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지만 당신의 손으로 쓴 기록은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가 혼란스러울 때 이 기록은 당신의 기억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대화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고립시켜 힘을 빼앗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당신이 겪는 일을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상담 전문가에게 털어놓으세요. 외부의 시선은 당신이 겪는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당연해 라는 지지 한마디가 무너진 당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으세요.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겪었다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야. 내 판단이 옳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겠지만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록해둔 것을 다시 읽어보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며 당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세요. 넷째,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조종자가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려 할 때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지금 그렇게 느껴. 내 감정은 소중해. 또는 나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당신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중심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이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작은 빛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을 헤쳐나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굳건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겪었고 똑똑히 기억하는 일인데 다른 누군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할 때의 그 혼란스러움. 혹은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고 있었던 순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조종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최근에 만들어진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무서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서서히 불안감과 무력감에 젖어들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혼란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그 기원은 어디이며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 당신의 경험과 감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왜곡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기원을 알면 이 심리적 조종이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유래했죠.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물건들을 몰래 숨기거나 위치를 바꾸고 가스등의 불빛을 일부러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가 집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또는 저 물건이 어디 갔죠? 라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또 헛것을 보는군.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라며 아내를 몰아붙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감각과 기억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판단을 남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극 속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정신적 학대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무대 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즉시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라며 경계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첫 단계는 바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당신의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당신이 그를 완전히 믿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부터 아주 서서히 작은 말 한마디, 미묘한 표정 하나로 당신의 현실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째,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부인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의 세부 사항을 살짝 바꾸어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항의하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력을 탓합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속상함이나 분노를 표현하면 넌 너무 예민해.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며 당신의 감정이 비정상적이거나 과한 반응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내가 날 자꾸 화나게 만들어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결국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조종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가스라이팅이 더욱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교묘한 통제와 비난을 관심이나 걱정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사이처럼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에서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는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내 기억과 판단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한 일이 맞나? 어쩌면 꿈에서 겪은 일일지도 몰라. 라며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둘째, 별일 아닌 일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혹은 내가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미안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내 감정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와 같이 상대방의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감싸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넷째, 내가 너무 예민한가? 또는 나 혹시 미친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집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그 사람의 허락이나 의견을 구해야만 안심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정신적으로 그에게 종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가스라이팅에 덧에 빠지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과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살피는 사람일수록 조종자의 의도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학대는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파괴되며 심한 경우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안개 속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바로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고 느낀다면, 혹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왜곡된 현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메모보다는 종이에 직접 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록은 쉽게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지만 당신의 손으로 쓴 기록은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가 혼란스러울 때 이 기록은 당신의 기억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대화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고립시켜 힘을 빼앗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당신이 겪는 일을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상담 전문가에게 털어놓으세요. 외부의 시선은 당신이 겪는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당연해 라는 지지 한마디가 무너진 당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으세요.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겪었다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야. 내 판단이 옳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겠지만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록해둔 것을 다시 읽어보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며 당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세요. 넷째,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조종자가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려 할 때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지금 그렇게 느껴. 내 감정은 소중해. 또는 나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당신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중심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이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작은 빛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을 헤쳐나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굳건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겪었고 똑똑히 기억하는 일인데 다른 누군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할 때의 그 혼란스러움. 혹은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고 있었던 순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조종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최근에 만들어진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무서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서서히 불안감과 무력감에 젖어들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혼란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그 기원은 어디이며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 당신의 경험과 감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왜곡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기원을 알면 이 심리적 조종이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유래했죠.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물건들을 몰래 숨기거나 위치를 바꾸고 가스등의 불빛을 일부러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가 집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또는 저 물건이 어디 갔죠? 라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아주 태연하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또 헛것을 보는군.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라며 아내를 몰아붙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는 점차 자기 자신의 감각과 기억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이상해진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모든 판단을 남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현실 속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극 속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교묘한 정신적 학대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무대 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 당신의 직장,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가스라이팅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즉시 이 사람 좀 이상한데 라며 경계하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첫 단계는 바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처음에는 아주 다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해 당신의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당신이 그를 완전히 믿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부터 아주 서서히 작은 말 한마디, 미묘한 표정 하나로 당신의 현실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째,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부인합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의 세부 사항을 살짝 바꾸어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항의하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라며 당신의 기억력을 탓합니다. 둘째, 당신의 감정을 하찮게 만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속상함이나 분노를 표현하면 넌 너무 예민해.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라며 당신의 감정이 비정상적이거나 과한 반응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 내가 날 자꾸 화나게 만들어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처럼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차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걸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결국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조종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런 가스라이팅이 더욱 알아차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교묘한 통제와 비난을 관심이나 걱정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사이처럼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에서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피해자는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내 기억과 판단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나? 내가 한 일이 맞나? 어쩌면 꿈에서 겪은 일일지도 몰라. 라며 자신의 기억력에 대한 확신이 사라집니다. 둘째, 별일 아닌 일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혹은 내가 상처받은 상황에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내 감정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의 행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와 같이 상대방의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감싸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넷째, 내가 너무 예민한가? 또는 나 혹시 미친 건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집니다. 이는 가스라이팅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조차 그 사람의 허락이나 의견을 구해야만 안심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정신적으로 그에게 종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가스라이팅에 덧에 빠지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학력과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살피는 사람일수록 조종자의 의도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학대는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존감이 파괴되며 심한 경우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안개 속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바로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고 느낀다면, 혹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보이지 않는 통제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왜곡된 현실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정확히 무슨 말을 했고, 그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메모보다는 종이에 직접 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록은 쉽게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지만 당신의 손으로 쓴 기록은 누구도 변조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가 혼란스러울 때 이 기록은 당신의 기억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대화하십시오.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고립시켜 힘을 빼앗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당신이 겪는 일을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상담 전문가에게 털어놓으세요. 외부의 시선은 당신이 겪는 상황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당연해라는 지지 한마디가 무너진 당신의 세계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으세요.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을 겪었다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야. 내 판단이 옳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겠지만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록해둔 것을 다시 읽어보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하며 당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세요. 넷째,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조종자가 당신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현실을 왜곡하려 할 때 더 이상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지금 그렇게 느껴. 내 감정은 소중해. 또는 나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 자체로 유효하며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무너진 자존감과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는 당신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이 중심이며 그 누구도 당신의 현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자신이나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작은 빛이 되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을 헤쳐나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굳건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이 머무는 곳,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겪었고 똑똑히 기억하는 일인데 다른 누군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할 때의 그 혼란스러움. 혹은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며 사과를 하고 있었던 순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아마도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교묘하고 파괴적인 심리적 조종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은 최근에 만들어진 유행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무서운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서서히 불안감과 무력감에 젖어들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혼란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그 기원은 어디이며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 당신의 경험과 감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을 왜곡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기원을 알면 이 심리적 조종이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스등이라는 제목의 연극에서 유래했죠. 훗날 영화로도 제작되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집안의 물건들을 몰래 숨기거나 위치를 바꾸고 가스 등의 불빛을 일부러 어둡게 만듭니다. 아내가 집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또는 저 물건이 어디 갔죠?